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군대 실화, 무기고의 그녀. 본 이야기는 필자가 55사단 소속 예비군대대에서 근무하던 시절, 당시 상병 시절에 겪었던 실화이다. 이야기의 시작은 무기고의 초병으로 근무를 한 뒤 시작되었다. 그 당시 우리 대대는 연대 훈련을 위해 대대 병력 대부분이 연대로 파견 나갔고, 나머지 병력이 위병소와 무기고를 3교대로 돌아가며 서게 되었다. 본 대대 병력이 그리 많지 않아서 3교대로 연대 훈련이 끝날 때까지 돌아가며 근무를 서게 되었는데, 한 명당 2시간씩, 쉬는 시간은 4시간으로 나름대로 훈련을 빠지고 꿀 빨고 있는 상황이었다. 본인은 그 당시 무기고로 부사수 이병 후임과 함께 근무를 배치받았다. 그 당시는 8월에서 9월 정도로 늦더위가 어느 정도 기승일 때, 야간 근무자들을 팅커벨들과 뛰어놀고 모기와 피나는 전투를 하며 근무를 서야 했다. 여름 야간 보초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으나, 야간에 4시간 자고 2시간 근무하고 4시간 자고 2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짜증날 뿐이었다. 그날 근무 시간은 오후 11시에서 오전 1시, 그리고 오전 5시에서 오전 7시 이렇게 근무였는데, 새벽 1시까지는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평소와 같이 후임과 농담이나 따먹으며 시간을 뻐겼고, 결국 2시간이 흘러 근무 교대를 하였다. 우리 대대는 꽤나 언덕져서 1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야 했는데, 그저 올라가는데 뻐구리밖에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렇게 10분을 걸어가고 지통실에 결과 보고 후 초병 휴게실에서 간단하게 뻐구리를 끓여 먹고 다음 근무를 위해 잠을 청했는데, 문제는 이 이후부터였다. 비록 꿀 빨고 있었지만 군대라는 것이 자도 졸린 곳이 아니던가. 배도 부르겠다, 어느 정도 바람도 서늘하게 불겠다. 나와 후임은 곧바로 골아떨어졌다. 그 당시 훈련 상황이었던 관계로 환복은 하지 않고 전투화만 벗고 잤다. 어느 정도 잤을까? 어느 순간 본인은 후임과 함께 무기고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뭘까? 지통실에 보고도 한 적 없고 무기고로 내려온 기억도 없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후임과 함께 근무를 서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 당시에는 비몽사몽인데다가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기 초소 모퉁이에 몸을 기대고 멍하니 있는데, 갑자기 후임이 초소에서 내려가는 것이다. 초소는 2층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다. 뭐지? 저게 미쳤나? 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다. 원래 초병은 급한 일이 아니고서야 초소를 떠나지 못하게 되었다. 본 대대는 초소 옆에 바로 화장실에 있었던 관계로 매우 급한 볼일이 생기면 지통실에 보고 후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후임은 아무 말도 없이 천천히 무기고를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대대 자체에도 무기고를 비추고 있는 CCTV가 있었는데, 아무런 보고도 없이 내려간다면 필시 어떠한 조인트가 내려올 게 분명했다. 잠시 여러가지를 생각하던 중 나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초소를 내려가던 중 후임이 다 내려가더니 갑자기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 후임의 등에는 총을 메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총을 두 손으로 들더니 초소를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게 아닌가. 그 춤이란 것이 옛날 사람들이 무언가 흥에 겨울 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춤을 추면서 초소 주위를 빙빙 돌면서 추는 것이었다. 저게 정신이 나갔나 싶을 정도로 무언가 정말 행복에 겨운 듯 온몸으로 그 즐거움을 발산하는 것이었다. 나는 반 어이가 없고 반 분노에 찬 목소리로 야 너 왜 그래? 미쳤어?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내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춤만 추고 있지 않은가. 나는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너 미쳤어? 어? 라고 또 한번 소리쳤다. 그러자 그 순간 춤을 추던 후임의 고개가 확 꺾이면서 날 노려보는 것이었다. 그 후임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내 몸이 갑자기 굳어지면서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눈이 마주친 후임의 눈은 내가 알던 후임의 눈이 아니었다. 뭐랄까, 20대 초반의 여인인 듯한 눈초리, 꽤나 맑아 보이는 눈이었다. 어렴풋이 생각하였으나 내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되니 갑작스럽게 공포심이 떠올랐다. 그와 동시에 지금 나는 꿈을 꾸고 있구나. 저게 말로만 듣던 귀신이라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 분명 꿈을 꾸고 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꿈에 깨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무언가 결박된 것처럼 시선은 피하지도 못하고 계속 후임의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원래 종교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데 사람이 다급해지니 별의 별게 또 오르더라. 그 예전 1년 전쯤 신교대에서 억지로 종교 활동을 하라며 천주교, 기독교, 불교 셋 중 무조건 선택하라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나는 가장 만만했던 기독교와 가장 자유시간을 많이 주던 불교를 선택했다. 그때 들었던 것 중 하나가 기독교는 귀신, 악귀를 만나면 십자가나 성은을 그으면 된다고 하였고, 불교는 무슨 주문? 같은 걸 외웠는데 뭐더라? 뭔 사바하였는데 그걸 외우면 악귀가 물러간다 했던가. 갑자기 그것들이 떠오른 것이다. 그것들이 떠오르자 나는 불교의 줌을 외우면서 잘 움직이지 않는 몸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십자가를 긋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무신론자 같은 행동이었다. 아무튼 그렇게 하자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몸의 결박이 조금씩 풀리면서 신체가 자유로워짐을 느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싶어서 나는 더욱더 빠르게 십자가를 그으면서 불교의 줌을 미친듯이 소리 지르며 내 꿈에서 나가! 라고 몇 번을 외쳤다. 정말 필사적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렇게 얼마나 소리를 쳤을까. 갑자기 후임이 나에게 달려오면서 내 앞에서 정말 눈과 눈을 바로 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 귀신의 두 눈을 마주치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다. 사흘간의 풍경이 눈에 비춰지기 시작했다. 나는 비로소 안도를 했다. 참 더러운 꿈도 다 있구나. 정말 현실적인 꿈이었구나 싶으며 천천히 일어나려는 그때 몸이 또 움직이질 않는 것이다. 아니, 대체 왜 움직이지 않는 것인가 싶었지만 옆에 자고 있던 후임을 보고는 깨달았다. 후임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미친듯이, 정말 발작이란 게 이렇게 징그러운 것인가 싶을 정도로 미친듯이 떨고 있는 것이었다. 이것도 꿈이구나. 꿈이라면 제발 깨달라고 외쳤지만 그게 말처럼 쉬우면 악몽이 아니지. 후임은 미친듯이 발작을 하며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후임이라 생각되는 물체는 미친듯이 떨며 내 옆으로 다가오고 있지. 내 몸은 안 움직이지. 원초적인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상황에 정말 젖먹던 힘을 낸다는 게 이런 걸까 싶을 정도로 온몸에 힘을 주며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려고 안간 힘을 썼다. 이 노력은 다행히 먹힌 것인가.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성공했다. 그 순간 내 몸이 자유로워진 것이다. 꿈에서 깬 것일까? 하지만 꿈에서 깬 건 아니었다. 몸을 일으키는 순간 발작하던 후임은 내 옆에까지 다가왔고 나는 그 후임의 몸을 붙잡으면서 야, 왜 그래? 어? 라고 소리치며 뒤집힌 두 눈을 바라보았다. 내가 소리치자마자 눈의 시선이 다시 내 쪽으로 돌아오는데 방금 전에 꾸었던 무기고에서 춤을 추고 있던 그 여인의 눈이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후임의 몸은 거짓말한 것처럼 발작을 멈췄다. 그리고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 여인의 눈. 그와 동시에 나는 이유 모를 억울함에 화가 났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꿈속에서 이 난리일까? 뭘 말하려고 대체 이 난리일까? 나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후임의 팔을 붙잡으며 그녀의 눈에 들이대고 야, 이게 네 손이야? 네 손 아니잖아.
이게 네 손 맞냐고? 어? 아니잖아! 라고 소리쳤다. 야, 이 몸에서 나가. 이 몸이 아니잖아. 이 몸에서 당장 나가. 라고 정말 악에 겨운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그제서야 내 말이 통한 것일까. 후임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눈동자가 다시 날 바라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한 번, 두 번. 정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던 그의 목이 두 번째 끄덕이며 올라와 내 눈을 보는 순간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 현실적인 느낌이 들면서 안도감이 들었다. 정말 꿈에서 깬 것이다. 그때 후임 또한 부스스 일어나면서 날 바라보았다. 분명 후임의 눈이 확실했다. 확실하게 안도한 나는 시계를 보았다. 새벽 4시 45분. 빌어먹을. 꿈들이 깨어나기 몇 분 전에 꾸기 시작하던 것이라는데, 그렇다면 필시 내가 꾸던 꿈들은 4시 44분이라는 시간이 꾸고 있었던 것이라는 시간이 들더니 등골이 쭈뼛서는 게 아닌가. 내가 시계를 보면서 멍하니 있으니까 후임이 이상함을 느꼈던가. 김성민님! 아, 왜 그러십니까? 아, 아까도 갑자기 계속 소리치시던데?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꿈을 꾸면서 소리를 쳤다는 것인데, 나는 후임에게 내가 소리친 게 엄청 크냐고 물었는데 후임은 그렇다는 것이다. 그때 다들 지원 나간 관계로 생활관이 남아돌았고 다들 넓게 잤겠다고 다른 생활관으로 가서 자고 있던 상황에 가장 넓은 생활관에 가있던 모포를 다 깔고 자고 있었는데, 내 고함 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릴 정도로 컸다고 하는 것이었다. 어이가 없었지만 시계를 보니 4시 50분 5시에 근무 교대를 하니 지통실로 가서 보고하고 근무 교대를 해야 했다. 나는 후임에게 자세한 건 내려가서 말해주겠다고 하며 지통실을 보고하러 갔는데, 지통실에서 뭔 일이 있었냐고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었다. 내 고함 소리가 정말 크긴 컸구나 싶으면서 무서운 악몽을 꿨다. 그리고 갔다 와서 말씀드리겠다 하고 후임과 함께 무기고로 내려와 근무 교대를 하였다. 그 상태에서 후임이 또다시 궁금해졌는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말하길래 나는 처음 꾼 꿈부터 알려주려고 했다. 후임이 무기고에 내려가 춤을 추는 상황부터 후임의 눈이 아니라 어떤 여자의 눈이었다고 말해주는 순간, 무기가 앞쪽에 있던 창고의 문이 벌컥 하고 열리더니 다시 쾅 하고 닫히는 것이었다. 진심 후임과 나는 제대로 깜짝 놀랐다. 비록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있었다지만 그 정도로 심하게 바람이 불던 것은 아니었다. 아니, 애초에 창고는 항상 문을 잠궈 놓는데 대체 왜? 하지만 난 지금 겪었던 꿈을 한시라도 후임에게 알려주고 싶었어. 후임이 무섭다는데도 나는 괜찮아 하며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얼마나 말을 했을까. 꿈을 깨자 또 다른 꿈이었다. 그 꿈 안에서 후임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려는 순간 이번에는 무기고 앞에 보관함의 문이 벌컥하고 열리더니 또 하고 닫히는 것이었다. 분명 보관함의 앞부분은 고정되어 있을 것인데 말이다. 귀신 이야기를 하면 귀신이 온다고 했던가. 괜찮다고 했던 나조차 등골이 오싹해지는 더 이상 말하면 후임이 졸도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2시간 동안 후임은 불안한 눈빛으로 사방을 보며 아무런 지루함 없이 근무 교대를 하고 위로 올라갔다. 지통실에서는 그 악몽에 대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나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 쉬려고 그 생활관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왠지 내가 잤던 그 자리에는 수맥이 흐르는지 꿈자리가 사나운 자리라 생각했어. 다시 그 자리에서 자고 싶지 않아 후임과 자리를 바꿨는데 등을 대는 순간 내 등에서
진동이 미친듯이 울리는 것이었다. 마치 꿈속에서 후임이 발작을 일으키며 떨었던 것처럼. 근데 이상한 것은 3월간에는 진동을 울릴 만한 어떠한 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난방도 전원권은 라디에이터인데다가 틀어놓는 공간 안쪽에는 어떠한 것도 없는데 말이다. 지금 생각해도 참 못살게 준 순간이었다. 그때 당시 겪었던 공포가 얼마나 많이 표현됐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때는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